김범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미래청년부 워크숍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과목별 공부 방법과 이제 실제 시험에서 썼던 노하우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로 먼저 보면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방법과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평가원 기출 문제입니다. 평가원 기출 문제로 뭐 마더텅이라던가 자이스토리라던가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마르고달 프록이라는 문제로 풀었고요. 이제 45문제가 한 세트인데 이제 그거의 절반인 22문제를 매일 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냥 문제, 기출문제 그냥 풀고 채점하고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37번에 5번 보시면 조그맣게 세모가 보이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면서 조금이라도 헷갈렸던 선지가 있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세모 표시를 쳐놓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거를 답지를 안 보고 혼자서 최대한 고민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지를 안 보고 스스로 고민하는 연습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설 문제인데요. 계속 평가원 기출 문제만 풀다 보면은 자신이 이제 낯선 지문에 적응하는 훈련이 좀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수험생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상상국어라던가 김봉석 단쓸개 그리고 또 학원에서 나눠주는 사설 문제들 같은 사설 문제를 문학은 4문제 그리고 비문학은 2지문씩 이렇게 매일매일 풀었고요. 근데 사설 문제는 이제 평가원 기출 문제만큼 이제 퀄리티가 좋은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세모 표시해가면서 꼼꼼히 분석할 필요는 없고요. 틀린 문제만 간단하게 고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EBS 연기 교재입니다. 수능에서 70%가 연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EBS 같은 경우는 그 평가원 기출 문제만큼 퀄리티가 좋진 않아서 그 문제는 굳이 풀지 않았고 지문만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또 비문학이랑 화작문 같은 경우도 체감 연기율이 적기 때문에 문학만 공부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출 2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수능 때까지 수능 특강은 6회도, 수능 완성은 7회독을 보고 들어갔는데요. 이 정도를 보게 되면은 그 어떤 구평이나 수능에 그 EBS 연기 작품이 출제되었을 때 거의 안 읽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이렇게 평소 1, 2, 3번처럼 단순히 이게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날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를 치고 하는 연습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굳이 점수 하나하나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이제 꿀팁 같은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20분 동안 화작문을 풀고 그 다음에 문학 25분 풀고 마지막 남은 30분 동안 비문학을 풀었습니다. 이거 물론 지금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의 얘기일 뿐이지 꼭 따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 문제, 특히 소설이나 시 같은 경우 3점짜리 보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손가락 걸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예를 들어 38번의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2번의 정답이고 문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손가락 걸기가 뭐냐 하면 1번에서 O라는 것을 알았고 2번 선지를 읽었는데 X라는 게 보였을 때 굳이 3번, 4번, 5번을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2번 확실하다고 생각 들면 2번 찍고 바로 넘어가는 게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바로 손가락 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수학 공부 방법입니다. 수학 공부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복잡한 건 아닌데 일단 국어와 마찬가지로 평가원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썼던 책인데요. 지금 모든 문제 보실 때 지금 동그라미가 3번씩 쳐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를 갖다 반복해서 푸는 게 여러 문제집을 한 번씩 푸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가원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다 풀고 나면 이제 뭘 하지 생각을 하다가 수능 완성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수능 완성 있는 많은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었고요. 네. 그리고 영어 공부 방법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매일 60개씩 저는 이제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학원에서 이제 시켜서 그런 거기도 한데 60개씩 암기하고 저녁에 테스트 보고 이런 식으로 60개씩 외웠고요. 그리고
월수금은 그 EBS 수능특강만 20문제 정도만 풀고 그 화목토의 전날에 풀었던 그 20문제 중 틀린 문제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만 혼자 힘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답지 해석과 비교하는 연습을 하는데 이게 진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썼던 책인데요. 그 보면은 이렇게 얘는 어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가면서 노력하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쓴 것들은 답지 해석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면서 분석하는 식으로 하는 게 단순히 문제만 풀고 채점하고 넘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시험 볼 때 조금 뭐 별건 아니지만 간단한 꿀팁을 드리자면 듣기 하는 동안엔 저는 특히나 국어나 영어는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듣기 하는 동안에 독해 문제 중에서 간단한 문제들을 해치웠는데요. 예를 들면은 도표 문제라든지 인물과 관련된 내용 일치 문제 또는 광고 문제들은 굳이 생각을 굳이 하지 않고도 편하게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듣기가 나오는 동안 틈틈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보통 4번과 5번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1번부터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5번부터 4번, 3번, 2번, 1번으로 아래에서 올라가면 빠르게 답을 찾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